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전한 방식으로 DX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금 어저께 그 이벤트에서 공지 드렸던 것처럼, 협업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룹 활성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전히 오늘까지 휴가라서, 좀 사실 부산에 있어서, 약간 좀 분주하게 이동하면서 또 오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래서 협업하는 이 과정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네, 뭐, 에듀치리와 또 우리 유지상 군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협업의 어떤 가능성을, 우리 구성원 전체를 두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우리 유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어떻게 데는나우 쪽은 한 주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예. 네네. 이스라엘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하는 거 관련돼서, 네. 일단은 기획안을 유명준 대표님이랑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서울장신대 그 성서국악 연구소 교수님이신 이제 장우구 교수님이 발굴 중이시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달을 일단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올 걸 기다리고 있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그거는 한 2년은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네.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사업으로서의 그 되는 나우를 볼 때는 제가 뭐 거의 이제 작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뭐 주로 이제 쓰는 것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놓기로는 이제 뭐야 지속 가능한 생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업가로서 뭐 그런 이제 그 글을 제가 붙여놨는데 이게 뭐 작가로 이제 바꿔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쪽에 대해서 일단 글을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밑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알릴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화되는 거는 이제 조금 생각보다는 이제 좀 늦어지긴 하지만, 음, 그 과정으로 이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뭐 그래도 예, 사업을 좀 하긴 해야 된다.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사업을 좀, 좀 더 액티브하게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이제 딸도, 어, 지금 그 알바를 지금 이제 코이카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렇게 뭐 해외 무슨 사업, 공모 사업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있다고 저한테 계속 이제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거 왜냐면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제 어플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주는데 예, 그런 쪽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항상 뭐 액티브하게 좀 더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아까 그 책 쓰시는 거, 예, 예, 예. 많다, 그런 좀 이야기 하시고, 또 이제 프로젝트도, 예, 이렇게 기간이 장기지만 어쨌건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여기 겉에 드러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그 예. 부분에 표현이 이제 항상 되는 거.
근데 표현한다 그러면 자꾸 광고 홍보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광고 홍보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실제는 우리가 공개된 데서 진행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내가 하는 거를 남이 안 보이면 내 뜻대로 미룰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예. 그런 지연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되게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력하는 사람이나 조언을 미리 듣게 되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변형을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픈해서 가는 게 장점이 아주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픈을 한번 좀 더 지금도 이제 하시려고 조금씩은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단으로 이게 참 보시고.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의 조금씩 이제 시도는 하다가 네네. 이거 뭐 불을 조금 지피려고 하는데 불이 금방 이제 잔불이 꺼지고 뭐 이런 식인데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저 페북 그룹에도 이제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더 자주 올리려고 이제 올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은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모양이 좀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야지 이게 올리는데, 이게 연결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무슨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다는 거가 그게 그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연근는 정도로 하려면은 최소한 뭐 한 그래도 며칠 정도는 또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막 좀 보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시간이 그냥 놓치거든요. 그러면은 그쵸. 예. 그러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그 악순환,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능력에 따라서 진짜 그거를 이제 팍팍팍 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스타일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는 좀, 예,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예. 예. 뭐 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뭐 저 뭐죠? 그 이제 성경 전체적인 거를 이제 인물 순으로 해서 쫙 이제 그 쓰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를 그 이, 이거를 뭐 어떻게 올릴까, 예, 뭐 그런 게 참,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 총론은 뭐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지만, 예. 강론으로 해서 얘기가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하지? 그러니까 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해요. 제 페북 이제 친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렇게 막 하시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긴 한데요. 그, 그렇게 될 수가 되는 게 참, 현재 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런 생각만 들고 있어요. 예. 사례로 조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일 최근 사례부터요. 여기 예, 예, 제 그룹이 제가 운영하는 게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예, 토요일 날, 원래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양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변산 쪽 있잖아요. 부안 예, 거기에서 거기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광양을 자문을 받으러. 예,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올라가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처음 올린 글은 그분이 여기 문선남님이신데 부안 쪽 거기 해변 궁항이라고 하는 곳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쪽 활성화 예, 활력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부 이쪽에 이제 권역 센터장이세요. 예, 근데 네, 글 딱 한 줄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 새로 만들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 그룹에다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거죠. 그죠? 딱 한 줄. 예, 그리고 밑에도 첨부할 만한 사진이 따로 없어가지고 위치 찍으니까 그냥 지도만 떴죠. 예,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그 밑에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사실 만드는 거, 우리 구글 사이트도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정말 사용법만 알려드렸어요. 예, 아직 그 이야기 이상 할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예, 그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해놓고, 곧바로 이제 올라온 게 뭐냐면,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진하게 돼 있죠? 골뱅이 유영진을 한 거죠. 예, 유영진, 이제 대표님 몇 가지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해서 의견 수렴해 가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그 밑에서 막힐 때마다 단어 하나 막히면 단어 하나 막혔다. 그 다음에 내용 따라서 어떤 현상이 있다. 여기도 보면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방식이 다른지 작동이 조금 다르다. 이걸 그냥 곧바로 올려주셨는데 의견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해결을 했죠. 이렇게 해가면서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까 그 보신 게 주말 동안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예, 그리고 보완 필요한 거는 이제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써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쪽 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구경 대표님도 이런 식으로 하셨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림 관련된 거 또 알림은 그쪽은 저걸로 처리를 했어요. 그 블록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머물다 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숙소 관련된 쪽 내용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식당 관련된 페이지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요거 만들고 계시고 즐길 거리 또 해가지고 또 여기다 이제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지금 이제 계속 내용을 추가해 가고 계신 중이거든요. 정리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전체 이제 뼈대만 됐지 실제 내용 정리는 안 됐어요. 근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저기잖아요.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원래는 하는 거잖아요. 보통들 생각하기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패친 분들이나 이쪽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는 과정 자체를 도움도 받아가면서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훨씬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보통 어렸을 때 친구가 더 그 오랫동안 안 봤더라도 어렸을 때 친구가 좀 정이 더 가고 성인 돼서 만난 사람들은 좀 덜 가는 성향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성인이 돼서 만났더라도 교회라든가 그런 데서 깊이 좀 나눔이 있는 경우를 만나는 경우하고 바깥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하고 관계의 깊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예.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를 보여주거나 깊은 모습들을 그거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진짜 관계가 형성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된 모습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그때 보여준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진도도 느려지고 내가 혼자 하는 진도도 느려지고 밖에다 알릴 수 있는 것도 느려지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는 정말 공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상대방은 나하고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성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홈페이지는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홈페이지가?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죠. 예, 완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책도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정보가 느릴 때 이럴 때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당연히 종이책은 있기는 있죠. 근데 이미 벌써 그 정보의 속도가 엄청 달라져 가지고 책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동안에 바깥에서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자료가 또 발견이 되고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책이 갖고 있는 게 나중에 보면 그 흑역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나온 것 때문에 내가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밀리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나는 정당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였는데 그렇게 되는 이 네.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뭐 버전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이북을 넘어서 이북조차도 이제 고정이 되니까 이북을 넘어서 아예 사이트 형식으로 책을 만드시는 경우도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가서 페이지별로 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블로그잖아요. 다 포스팅한 다음에도 나중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거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지금은 또 이제 해오시던 게 있으니까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효과가 있다. 글은 되게 단순하고 이렇게 시작해. 지금 올리신 이 그 변산 이쪽 이거는 그 여러분이 같이 쓰시는 거죠? 이 홈페이지는. 쓰는 거는 여러 명이서 쓸 건데 지금 주말에 만든 거는 문선남님 혼자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막힐 때는 여기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하고 그 주고받으면서 주로 댓글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예. 앞으로 글을 올리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달 수 이렇게 있는 거죠. 올리시는 거죠. 여기 예. 이게 약간 성격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다르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혼자 홈페이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을 이제 하나 쓰겠다고 하는 그런 책 프로젝트가 있으면 요거를 방금 그 변산 선생님이 올리셨듯이 그렇게 이제 제 그 홈페이지 내에 서브로 해서 그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제 책 프로젝트를 거기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쓸 거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띄워서 그 페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뭐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띄워놓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예, 그것도 그러면은 지금 보면 그 우리 CDMS 동맹 안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요건 지금 노션인데, 근데 보면 거기 있는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PM이 누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행글이라고 비어있는 칸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 각각 건에 대해서 진행글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있는 게 링크가 다 걸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진행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꼭 하나만 갖다가 달 수도 있지만, 요거 사실은, 요렇게 해서 그 이름 옆에 보면 열기라는 작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프로젝트 한 건에 대한 요렇게 그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요거 하나가 별도의 페이지로 요렇게 해서 고유 주소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원래는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아지면 노션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 예, 노션까지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냥 등재만 윤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책은 책대로 한 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장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장기는 장기대로 한 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도 그 하나씩 홈페이지 다 가서 보지 않아도 이게 보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좋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방식인데, 요거는 그거하고 다른 건데, 제 타임라인은 종종 보시잖아요.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보시면 그냥 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도 7월 29일 해가지고 오늘 일 부분도 있고 감사 부분도 있고 아래 이제 큐티한 부분도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다 써놨던 글이 저녁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쪽에 저녁이 되면 제가 옮겨요.
낮 동안 수정했던 거를 그러면 요렇게 다 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요 만들어진 거를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관리 메뉴에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예, 관리 메뉴에 블로그 관리 메뉴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상단에 가보면 여기 왼쪽에 글 저장이라는 기능에서 그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있는 글들 있잖아요. 제가 날마다 썼던 글들 요거를 아래로 추가하면 요게 싹 내려와요. 제가 선택한 것들만 그 글들만 내려온 거를 나중에 묶어가지고 보통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글 개수가 95개, 90개, 94개, 88개, 91개 이래가지고 사실 3달마다 제가 PDF 하나씩을 만들거든요. 3달마다. 예, 그럼 1년에 PDF가 4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 하나의 페이지가 보통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그 글 하나가 페이지로 이렇게 우리 책 페이지로 하면 3페이지 정도 되는데 90개 정도 되면 93, 27, 270페이지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3개월마다. 이걸 다시 PDF들을 묶어가지고 제가 하는 작업이 구글 노트북 LM에 가면 여기에가 아부지의 일생 3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아부지의 일생 3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하나가 여기 보면 PDF 파일 하나하나가 분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게 252.pdf잖아요. 2025년 2, 4분기 거 PDF인 거예요. 이게 이제 2달 더 지나면 253.pdf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겠죠. 예, 이렇게 올려놓고 요 내용 자체를 묶어서도 그냥도 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아래서 이제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걸로 요렇게 이제 내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 하나 보면 2025년 2, 4분기 거 가지고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한 내용 그게 여기 올라왔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또 다르게 우리 보통 그 글을 안에다가 그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낮게 꼭지로 쓰면 그 장의 맨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는 앞쪽에 개요 두고 뒤쪽에 가서 정리 결론 우리가 두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냥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제가 왜 만드는지 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생 1을 처음에 만드셨고 아버님이 아버지의 일생 2를 쓰셨는데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저는 글재주도 없는데 이거 위에서 다 써놓으셨는데 저도 써야 되지 않나 이 부담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게 쪼개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건 요것대로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페이스북에다는 날마다 써가는데 제가 날마다 쓰는 게 그게 이제 저는 또 큐티도 있으니까 큐티가 이게 되도록 그러면 낭비가 없잖아요. 날마다 큐티는 하고 큐티 하면서 제 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듬어서 나중에 책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윤 대표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룹도 있지만 윤 대표님의 타임라인 있잖아요. 여기에서 날마다 한 꼭지씩 여기에서 써가시는 방법.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아래 한글이나 뭐 써오시던 도구 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쓰시던 도구가 편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글 쓰는 도구는 그 구글 문서가 저는 되게 편해요. 그 개요라든가 이거 다루는 도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편하긴 한데 근데 거기다 쓰면 제가 어떤 날은 조금 한 페이지 더 쓸 수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언제 한번 이제 손을 놓기 시작하면 2, 3일씩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럼 전체 진도로 보면 그게 더 느린 거예요. 근데 제 이제 타임라인에서 제가 쓰다 보면 이게 날마다 하는 거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유연지는 날마다 쓴다. 일지를 딱 요게 돼 있으니까 제가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며칠 음. 광양 지역 선교 그것 때문에 이제 TT 갔다가 그거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나간 걸 보니까 나가서 한 것들이 되게 내용이 좀 허술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다듬는 작업 하느라고 어제 종일 걸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용을 또 이렇게 보면 안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다듬고 해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여기 구석에 점 3개 여기에 들어가면 수정 내역이라는 거 요거 있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수정 내역을 들어가 보면은 내가 썼던 글들 있잖아요. 그 글이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요거를 바꿔가는지 그 내용들이 안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 어느 부분 건드리고 어느 부분 건드리고 한 게 이력이 다 남죠. 근데 이 정도까지 워드 프로세서도 요거 이력들이 남긴 하지만 요거는 보여지는 단계에서 이력도 남고 댓글도 달리고 이렇게 되니까 살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에 방금 제가 또 닫았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서 실지 이렇게 해서 수정 내역 수정을 몇 번을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요게 27일 오전 11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5번이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진도 더 붙고 글도 계속 다듬어진 거죠. 제가 보통 하루에 10번 이상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워드 프로세서를 따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계속 수정 작업을 하면서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댓글이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만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제 주변 분들은. 예.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제가 딱딱하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큐티가 조금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분들이 아는 척 하기가 힘드셨던 것 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랬던 거고 실제는 주변 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저 나중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댓글도 안 달으셨던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게 힘드셨죠. 그때 제가 계속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댓글 한 번이라도 달아주셨으면 더 힘이 됐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글 쓰는 거하고 요런 차이가 뭐냐면,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을 팔고 하는 완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죠?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 기억나세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책이 한 달 만에 쓴 책인데, 나오는 날 거의 완판이 다 된 이유가, 그게 한 달 내내 쓰는 동안 이 안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공개해서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수정 의견도 다 공개해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출판하는 날이 완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찍을 때는 3,000부, 적게 찍을 때는 뭐 500부 막 이제 들쭉날쭉 하긴 한데 요 책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온 책들을 연달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책 출판을 우습게 보는 그런 나쁜 습관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자제를 하고 조심을 했는데 예 근데 어쨌건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한번 활용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예를 들어서 2권을 동시에 지금 쓰려고 하는데 네네. 이스라엘 이란 책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페북에 이제 매일 일지 올리시듯이 그렇게 이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뭐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성경 시대에 관련된 그런 뭐 책 내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래도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네, 보시면 방금 책이 두 권이라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설명드리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은 큐티한 내용인데 요것만 사실 블로그에 들어가요. 이 아래쪽 것만.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그날의 감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저는 지난 하루 거 감사가 아래쪽에 들어가고 오늘 것도 보면 오늘 하루 감사는 여기에 지금 한 줄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중간중간에 떠오를 때마다 제가 느낌이 있을 때마다 여기다 한 줄씩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소 10개는 적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 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거를 인스타그램, 제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가면 요렇게 그날 있었던 주제를 이제 제가 이미지는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거 가지고 지금 생성을 하는데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 오른쪽에 보면 그날의 감사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는 작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번 일요일 거네요. 예, 일요일 날 저희 장례식 같은 구역에 멤버분 그분의 장례식 관련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갔던 내용인데 이미지는 그걸로 생성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그날의 감사 부분을 이렇게 담아서 제 인스타에 가면 제 인스타는 전부 이게 감사 일지인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날짜가 보면 요건 7월 1일 거네요. 7월 1일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글을 여러 개 쓰실 필요 없이 하루에 글 하나에다가 위쪽에다는 요쪽에 관련된 글, 아래쪽에다는 요쪽에 관련된 걸 그런 식으로 그냥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다. 저는 왜 이제 하나에다 다 하냐 하면 이글 저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려고 그러면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에다가 하고 그날 거를 이렇게 하면 그날 거 글을 쓰면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요 날짜 자리 갖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 윤 대표님도 해놓으셨는데 상담 고정 게시물로 글 하나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프로젝트성인 거는 올려놔도 되고 제 경우는 프로젝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날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글이 밀려도 그냥 맨날 같은 자리 누르면 글쓰기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쉽더라고요. 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마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에 요 북마크 자리에 여기에다가 요 날짜 자리 누르면 주소가 딱 요거 해당되는 게 이렇게 뜨니까 상단에 요 주소의 앞부분에 있는 요 표시를 끌어다 요렇게 뒤에다 놔두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얘 누르기만 하면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해당 글로 매번 찾아 들어가야 되면 워드 프로세서가 낫죠. 예, 근데 요렇게 북마크를 해놓으면 거의 워드 프로세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점점점에서 바로 수정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경우는 하는데 이게 번잡하고 그래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면에서는 따로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소통 작업을 안 해도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유영진은 그냥 페이스북 안에서 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니까 일거리 아까처럼 문선남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단대전통시장이나 바깥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제 페이스북에다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도 거기서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문서 요청도 거기다 하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일일이 만날 때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2, 3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만에 뵙는 분인데도 만나면 곧장 근황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는 곧바로 이제 일 이야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나갖고 우리가 좀 그동안 떨어져 있는 그 간극을 메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럼 페이북 그룹에
이제 쓰는 글도요. 따로 뭐 거기 페북 그룹용으로 따로 쓸 게 아니라 그냥 제 페북 개인 거기에다가 글 올릴 때 그냥 이제 몇 조각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것도 아니요, 아니요, 올리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페북 그룹용으로 달라요. 그걸 다시 띄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되게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페북 그룹 예. 페이스북 요 타임라인은 내가 주도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여기 예. 내가 주가 되고, 다른 분들은 다 객인 거예요. 그쵸? 프로필이니까. 예.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크게, 예를 들어서, 논의하진 않지만, 내가 늘 당신들 곁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요 정도 느낌에 있는 곳, 내 근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요런 면에서는 타임라인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책 쓰는 거는 여기가 좋아요. 근데, 그룹은 뭐가 좋냐면, 그룹 안에서는 내가 그룹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원탁에 앉은 느낌인 거예요, 그룹은. 예, 그래서 그룹은 철저하게 토론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토론용. 그리고 서로 n분의 1 해서 운영되는 곳, 프로젝트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다는 매일같이 글 올린다 이런 느낌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룹은 매일 댓글이 달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요. 댓글 하나 정도면. 예,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여기 유지상 군이 지금 올려놓은 이벤트, 월요일 날 했던 이벤트가 맨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밑에 문선남님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래에다가, 예, 어제, 여기에서 골뱅이 이렇게 하면 문선남님 떴으니까, 예. 어제, 영민님이, 이게 있으니까, 왜 멘션이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 보내드린, 예, 수정 필요는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하나 달았잖아요. 예, 이렇게 댓글을 달면 실제 다음에 들어온 분들이나 그분들은 아까 본 그 유지상분의 이벤트를 먼저 보게 되는 게 원래는 아니고, 이거 지금 그 개선이 안 되는데, 원래는 나중에 올린 글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원래는 오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댓글이 달린 글이 맨 위로 올라오는 거. 보통 다른 설정을 일부러 하지 않는 한은 그게 올라오는데, 지금 보면 문선남님 글이 지금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룹을 내가 만들면 날마다 뭔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룹은 날마다 글 올리는 데가 아니라 댓글로 토론하는 곳이에요. 댓글로 토론하는 곳. 예. 그래서 댓글로 토론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곳인 거예요. 일을 진행을 시키는 곳. 그래서 일하는 곳이지, 댓글로 함께 일하는 곳이지, 거기다는 글을 매일 올릴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이 사람들이 호응이 없어서 네네. 자기가 그냥 만든 사람이 다 책임진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좀 되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응이 이제 막 있도록 유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예, 이제 호응이 이제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약간 그런. 예,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 네. 책임이라는 걸 날마다 글을 퍼나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제가 골뱅이하고 문선남님 여기 언급을 했잖아요. 네. 호응은 두 가지예요. 호응은 글의 내용과 언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 드렸죠. 페이스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골뱅이 물음표 샵, 요 세 문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골뱅이 물음표 샵.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많은데 앉아 있어도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호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호응을 기대할 때는 우리는 최소한 눈이라도 마주치거나 그쪽으로 몸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좀 더 할 때는 지목을 하고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하게 되면 쳐다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같은 그 테이블에 앉아도 그쪽을.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 동작을 대신하는 게 골뱅이인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불러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러대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지금 윤구경 대표님 경우에는 유명정 대표님을 언급을 하거나 저를 언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동맹 분들을 언급을 하거나 또는 패친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올린 발제글 그 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분들을 언급하는 거. 그래서 골뱅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급을 했더라도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상대방이 봤으니까 됐네.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도 내가 봤다는 표시가 나니까 이걸로 끝내도 되겠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질문 또는 부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NS는 이 최종적으로 끌고 가는 힘은 문청사례라고 이야기 늘상 드리잖아요. 예, 물어보고 부탁하기 위해서 SNS는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부탁하려고. 그래서 내가 일은 바깥에서 하고 SNS는 덤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피곤해서 못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아버지의 일생 책을 쓰듯이 그 다음에 큐티를 그 안에서 하듯이 거기에서 인스타용 컨텐츠를 만들듯이 감사일지를 하듯이 제가 해야 될 걸 거기서 그냥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요. 별도로 홍보, 마케팅, 광고 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대부분 자기 타임라인과 그룹 한두 개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은 함께 일하는 사무실. 그 다음에 내 타임라인은 그 밖으로 공개된 서재?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예. 그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간소화를 하고 오히려 이걸 씀으로써 내 시간이 전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 비용 이런 걸 절감하려고 SN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씀으로써 오프라인에 찾아가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왔다 갔다 이번에도 그 주일날 그 서울에서 목원분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부산 여행하다 말고 유명정 대표님이 서울을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문화가 장례식은 직접 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 말고 그 외에 나머지 회의나 이런 거는 지금 꼭 서울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유명정 대표님이. 예. 이것처럼 온라인 도구들은 전부 나 좋으라고 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전략하고 돈 전략하고 내 스트레스나 노력을 전략하는 거. 이 목적이다. 페이스북도 절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요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요거 하는데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득달같이 또 답변을 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오프라인상에서 모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사실은 이게 CDMS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페이스북을 정말 스마트하게 활용할수록 업무 효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정석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윤리한 대표님
정말 적절한 시점에 이 부분이 잘 다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생각도 기록할 수 있고 활동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확보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협업이 될 거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페이스북 그룹을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것들 잘 못 쓰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프로젝트도 좀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카톡방으로 서로 또 얘기하고 또 이 부분을 사실은 그룹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못 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프로젝트나 또 이번에 그 이란과 이라크, 그 이스라엘 출판 프로젝트도 그룹에다 올려서 그걸로 저희가 실무적인 논의도 좀 하고 민감한 계약 관련된 내용 같은 것만 좀 이렇게 그 카톡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차피 프로젝트 디벨로퍼먼트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룹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그룹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이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뭐 어디다가 어떻게 올려서 어떤 방식으로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페북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네. 프로젝트 하나면 하나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그룹이 여러 그룹일 때는 그 각각 논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를 쓰기도 해요. 뭐 두 그룹, 예. 세 그룹에다 쪼개갖고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처음에는 지금 좀 뭐랄까 시작하는 단계라 마음이 약간 뭐라 그럴까 주눅? 약간 이 좀 쫄리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대표님 그룹에서 그냥 시작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우리 그 그룹 멤버들의 여러 명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 그러면 우리 동맹 그룹 거기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이걸 진행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러면 제 그룹 있잖아요.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거기에 정말 예.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문선남 대표님 같으신 경우도 그 우리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그거를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적합하다.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나. 그리고 내 토론이 내가 발제한 글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겠다 싶은 곳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 프로젝트가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이 관심이 될 수가 있을까? 그냥 그런 좀 궁금증 항상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일단 그러면은 좀 한번 올려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댓글을 좀 다는 걸로 해서 좀 공감도 제가 이제 좀 얻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도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북에다가 일단은 그렇게 한번 올려서요. 그럼 그 상단 고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 거 하실 제가 때는 아까 그 상단 고정 잘해서 쓰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룹에서 하실 때는 그룹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한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예. 보시면 해당 글에 요 점 3개 여기에 들어가면 여긴 용어가 달라요. 추천의 고정이라는 용어예요. 요거 추천의 고정. 그래서 요거 누르면 맨 위에 요 이렇게 가로로 요 대표 콘텐츠 여러 개 나오잖아요. 요 자리에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 방법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추천해고 좀. 예, 예. 저는 일단 이제 책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우리 그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그룹에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프로젝트 개요를 하나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그 그룹에서 일단은 그 댓글로 이렇게 쭉 계속 논의를 좀 진행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홍보를 좀 그렇죠. 하는 그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실지. 네네. 네. 처음 만드신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그룹이 일정 규모 될 때까지는 그냥 우리끼리 일하긴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알기는 조금 이제 그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패진 쓰셔도 좋고요. 저도 적극 이렇게 호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댓글 다는 자리 여기에서 골뱅이를 누르면 이게 그룹 따라서 다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게 떠요. 골뱅이 모든 사람 또는 골뱅이 하이라이트 이게 뜨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그 알림을 켜놓으신 분들이라든가 상당수가 알림을 받게 돼요. 요 내용에 대해서. 예, 보통 이렇게 해서 가는 알림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여기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죠. 유명정 대표님이 DX AX 컨설테이션에 있는 게시물에서 회원님 외 여러 명을 언급했습니다라는 요게 있잖아요. 이게 요걸 하신 거예요. 이 골뱅이 모든 사람을.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 유패친에서 하실 때도 요거 써가면서 글이나 댓글에서 하시게 되면 요거는 하루에 한 개밖에 못 써요. 한 그룹에서. 그룹이 다르면 쓸 수 있는데 한 그룹에서는 골뱅이 모든 사람을 한 번밖에 못 써요. 안 그러면 너무 스팸처럼 날아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혼자 쓴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논문 쓸 때도 보통 앙케이트처럼 이렇게 굉장히 자료 수집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책 쓰는 작업할 때도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의견 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와요. 예. 골뱅이 모든 사람,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죠. 그 안에서도.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써보셨죠? 혹시 안 써보셨어요? 예, 예, 예. 써보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걸로 너무 긴 거 말고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또 그룹 안에서 설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원래는. 예. 여기 보면 요 상단에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요거 공개해 놨는데 설문 기능이 여기 있죠. 예. 설문 눌러가지고 요 안에서 내가 예시들 항목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러 문항은 안 되고 한 문항 갖고 하는 건데 한 문항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시 나열해 가지고 그래서 곧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도 적절히 쓰시면 좋아요. 예. 제가 그러면은 유영진의 페북 친구들의 제가 글을 좀 올려서 네네. 지금 책 관련돼서 뭐 한번 좀 여쭤봐도 그렇죠. 괜찮을까요? 예. 그럼요. 예, 예. 예. 그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련 없이 뜬금없이 그냥 올리는 거긴 한데. 그러면 그냥 보통 책 소개와 동시에 자기소개 글을 하나 올리시는 게 좋아요. 예를 예전에 들면 한번 올리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소개 또 한번 올리네. 한번 옛날에 올려서 아마 기억은 예, 안 예. 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는데 본인 이름이나 본인 얼굴 그거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때 나오는 게 이렇게 요거 프로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있네. 요게 처음에 쓰신 글이 있네요. 네. 근데 좋은 거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요 글이 충분하지 않았으면 이 글을 수정해서 올리는 것도 좋아요. 이 글에다가 책 이미지 있죠. 책 표지 같은 거 이미지 첨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질문 있으면 여기에다 하고 요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요 댓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글이 맨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새 글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있던 글을 활용하는 게 그 좋은 거예요. 있던 글을 활용하는 게 예전에 이 댓글 여기를 이어서 그러니까 댓글로 넣는 건가요, 그럼? 댓글로 넣어도 좋고 본문을 보강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수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정하면 옛날 건 수정 이력이 없어지는 어차피 거고요? 남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정하는데도 사람들한테는 그 새롭게 느껴지나요? 새롭게 뜬 걸로 인식이 될 수 맨 있나요? 위로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요 날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4년 10월 31일이잖아요, 작년.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옛날, 오늘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예전에 들어와서 이미 인사를 했는데도 갑자기 들어와서 그 뜬금없는 이야기를 올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예,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가입 인사를 못 본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경우에는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이구나. 오래된 멤버네. 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가능하면 옛날 글을 찾아서 쓰실 수 있으면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돼가지고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싶은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예. 예. 안에서 완전히 이제 그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은 수준 정도 딱 되면 그때는 그냥 새 글을 쓰셔도 되고 뭐 이제 조절을 분위기 봐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 이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예. 이 프로젝트를 저희 여기 그룹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좀, 메이드까지 되는 거를 한번,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 디벨롭만 하고, 저희가 요번에 또 금요일 날 4시에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벤트도 더 저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우리 유세팀 그룹에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 소리가 들린, 정확하게 안 예. 들려가지고 제가 내용을 이해를 지금 조금 되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어폰으로 좀 하고 있는. 유피증 그룹에서 요번 주 4시에 또 저희 방송이 있거든요. 일한 거 있어요. 네네. 이벤트를 거기서 걸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되나? 이벤트 걸만한 건이면 거기다 거셔도 괜찮아요. 근데 항상 하실 때 잊지 마실 거는 그 페이스북 그룹은 토론용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설사 특정한 거를 홍보하고 싶더라도 발제 형식을 띠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제 형식. 이거는 요런 의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요런 식이요. 그게 훨씬 좋은 반응을 가져와요. 예. 안 그러면 그냥 밀려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라이브 보시면서 네. 의견, 질문 뭐 이런 것들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문장을 함께 달아주시는 게 좋죠. 그냥 예. 그냥 들어와서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번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분들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내용 따라서 그걸 포인트를 찾으셔야죠. 그리고 이 이벤트로 라이브를 안 걸고 댓글로 걸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벤트 안에 들어가면 이벤트 안에 그 라이브 버튼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 링크, 예, 그 링크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런 데서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벤트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해가지고, 이때 온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아래가 이렇게 링크가 쭉 오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 외부 링크를 많이 써요. 요걸 클릭하고 요 주소에다가 보통 그 줌 주소나 구글 미트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여기에다 넣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걸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를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이제 할 때는, 그때는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나 기타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 기타에다가 설명을 여기 상세 정보에다가 제 타임라인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제 타임라인에서 합니다라고. 예. 그리고 아예 그룹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룹에 예. 여기서는 지금 그 컴퓨터라 안 보이는데 폰에서는 그룹에 들어가면 그룹 안에서도 원래는 라이브가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안 해봐갖고 한번 해보고 확인해 볼게요. 예. 하도 바뀔 때가 있으니까 CDMS 동맹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터치하고 라이브 방송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라이브 방송하면 자기 타임라인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룹에 들어가서 글쓰기 누르면 그 안에도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그러면 그룹용 라이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써가지고 예, 거기서 하셔도 되고. 예. 네. 네, 그룹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문청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잘 가지고, 요번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 책은 정말 이 소셜로 퍼블리싱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계속 좀 디벨로프먼트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항상 하시면서 그 SNS 쓰실 때 그 최종까지는 아닌데 1차 고를 뭘로 잡으시는 게 맞냐면 내 조직을 운영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 조직. 여기에가 방점이 딱 있거든요. 내 조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 알리고 할 때 책 판매가 방점이 있으면 안 돼요. 책 판매가 아니라 오히려 꿈을 더 크게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잡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책 그 판매한 거 있잖아요. 기존 책이 있으면 기존 책 판매할 때 누구누구에게 판매했는지 그 구매자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는 게 좋고, 그분들이 전화 수준, 전화번호 수준,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수준, 또는 내 그룹에,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오시는 분들 수준, 또는 패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뭐냐면 패친이 돼가지고 내 그룹에 들어와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목표로 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책을 이걸 하실 때는. 그러면 내가 책 한 권을 통해서 돈 얼마가 아니고 그냥 아예 친구 한 명을 얻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죠. 그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내 책에 관심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이럴 때도 좋고, 일을 함께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반드시 내가 이걸 통해서 이번 책을 쓰는 것 통해서도 조직이 목표다. 페이스북 조직 때문에 내가 한다. 항상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유지상 군이 들어왔네? 그러면 유지상 군하고 내가 나중에 뭘 할 때 내 멤버처럼 동료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을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기회만 되면 조직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생각하면 그게 다 비용이 되고 부담이 돼요. 근데 페이스북 그룹 멤버라든가 패친이라든가 이렇게 화상으로 함께 공부하고 하는 그런 멤버는 그 오프라인 부담에 비하면 진짜 부담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게 바로
그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거를 줄이고, 그러고 같은 수익을 얻어도 매출이 똑같이 나도 내가 들어간 거, 투자한 게 줄어들면 결국은 수익은 늘어난 거잖아요. 수익이 원래 중요한 거지, 매출은 높고 이익이 안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익이다. 그러자면 비용을 낮춰서 해낼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얼라이언스 그룹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 디벨로프먼트 하고 어떤 목표를 삼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데넷나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요번에 그게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프로젝트부터 우리 뉴패팅 그룹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지상 군한테 들어왔으니까 지난주에는 질문을 못 했는데 짧게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긴 한데. 네, 예, 이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스코드가 이제 갖는 어떤 소셜로서의 장점? 뭐, 10대, 20대, 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래서 조금 했는데, 지금 저희는 뭐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를 소셜처럼 활용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소설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혹시 사례. 예. 유튜버들 아니면은 치즈직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방송하는 방송인들은 자기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곳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멤버나 아니면 자기 팀끼리 또 얘기를 할 때,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전용 서버를 만들곤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그룹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사진이랑 컨텐츠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디스코드에서 쓰는 서버라는 용어는 페이스북에서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약간 채팅하는 용도로 써가지고 다른 것들은 결합을 하면은 더 효과가 좋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친구들이랑 이걸 막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이거를 만들고 하는데, 이제 파일을 공유하는 것들은 디스코드보다는 구글 드라이브가 좋은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도 여기다가 합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게시물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긴 한데, 그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사용을 할 때는 노션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층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젊은 층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를 원활하게 쓰는 분들하고 내가 그룹 운영을 한다면 디스코드가 좋고, 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그냥 한 개일 때도 있고, 어떤 분들하고는, 예, 또 한쪽에선 페이스북 그룹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CDMS 안에 계신 분들 특성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페이스북 그룹이 현재는 좀 더 아직은 페이스북 그룹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하여튼 저희가 이 디스코드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상회의 하러 들어오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장벽을 좀 낮추는. 상징적 의미는 있는데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이 평소에 요 시간 아니면 안 쓰는 필요성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고. 근데 협업 툴을 지금 파일 공유나 이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다 되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카카오톡 이제 톡서랍방 유료 버전을 쓰니까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대부분 이제 카톡방을 쓰고는 있는데요. 이제 디스코드가 어떻게 보면 아카이빙 기능에서나 소통 기능에서나 또 화상 채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월하다면 사실은 이쪽으로 협업 공간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좀 런칭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지상군이 저희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그 기반 하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룹을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협업 툴로 좀 쓸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하여튼 이 시간 되게 할수록 유익하고요.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무게 중심을 어쨌든 온라인으로 소셜로 옮기는 게 앞으로 저희 스타트업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지상군도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